보험심사과 일을 하려면 꼭 보건행정학과 전공을 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100% 제 주관을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꼭 무조건 보건행정학과를 전공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최소한 저는 그 보건행정학과를 전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신입을 채용하는 입장이라면 비전공자가 이력서를 넣었을 때는 당연히 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라면. 저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보험심사과에서 일을 하려면 병원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고, 또 그런 과목이나 이런 시스템을 배운 상태에서 심사과에 지원을 하는 게 좀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병원 일을 오래 하고 또 원무 쪽 경력이 오래된다면 이제 병원 돌아가는 그런 체계를 다 알 테니까 뭐 그럴 경우에 심사과 지원을 한번 해볼 법도 하지만,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전공 자체를 하지 않으면 채용에서 우선순위가 무조건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밀리게 될 수 있다는 점,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냥 이제 원목과에서 계속 일을 하실 생각이면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심사 쪽 일을 하실 생각이 있다면 보건행정학과는 기본적으로 전공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심사직은 어떻게 보면 준 전문직이기도 하고, 이런 업무 하나하나가 다 내 재산이기 때문에 또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평생 직장으로 계속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보건행정 자체를 전공을 하시는 게 맞고, 또 병원에서는 당연히 그거를 요구를 하고요. 안 하는 병원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은 또 전공자를 찾는다는 점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심사과에 처음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공부 꿀팁이 있나요? 심사에 제일 기본이 되는 건 각 약제나 주사들의 기준을 아는 건데, 이런 고시들을 쉽게 익히고 외우기 위해서는 질병에 따른 약이나 주사를 매칭시키는 공부를 먼저 하셔야 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필기 노트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알레그라정이란 약에는 J304 상세불명의 엘러지 비염, L500 엘러지성 두드러기, 이렇게까지 질병, 코드, 인정되는 상병,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사이트는 드러그 인포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했고요. 거기서 보이는 약제는 닥치는 대로 받아 적고 쓰고 했습니다. 그걸 다 외울 순 없어요. 그냥 내가 앞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참고할 나만의 사전이라 생각하고 필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외워지기도 하고, 또 같은 성분인 약제끼리 또 새로 나누고, 어차피 심사과 일을 그만두는 날까지 계속해서 봐야 할 게 이 약제, 주사제 기준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을 단단히 다지시는 게 제일 중요한 공부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사 일을 할 때 전화 업무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 네. 병원의 모든 부서랑 통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주 짧게라도. 의무기록 자체가 대부분 미완성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우려면 각 해당 부서에 전화를 해서 기록을 완성시켜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각 부서들마다 패턴이 있어서 조금만 지나면 바로 익숙해지실 거예요. 또 부서 간끼리 협업이 잘 되면 전화를 아예 안 해도 되는 부서도 있고, 또 저는 요즘은 사내 메신저로 다 쏘는데 또 메신저를 절대 안 보는 부서들이 있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다 전화를 해서 일을 처리합니다. 심사관에 야근이 필수라던데 어떨 때 야근이 발생하나요? 일단 저희 병원은 야근은 절대 안 하고요. 갑자기 직원이 한 명 그만두거나 이런 일이 아닌 이상 아마 심사과가 야근 안 하는 병원은 굉장히 드물지 않을까 싶은데,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청구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병원은 매일 운영을 하고 환자는 매일매일 발생을 하고 퇴원도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이 심사도 사전 심사뿐만 아니라 사후 심사까지 이제 삭감을 피하기 위해서 2번, 3번 심사를 또 해야 되고, 기록도 보완해야 되고, 자료도 모아서 제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삭감 분석도 해야 되고, 또 밀려 들어오는 치료 재료대 입력도 하고 신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에 맞춰서 모든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전산을 한번 교체를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청구 날짜를 조금 오버해서 청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지금 쫓기는 거 없이 야근 안 하고 조금 널널하게 하고 있긴 한데, 결국에는 이 청구 날짜를 맞추려면 야근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일단은 병원에서 뭐 야근을 그렇게 권장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야근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간호사들도 보험심사 관리사 준비를 많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많이 준비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 막상 심사 간호사로 전환을 하셔서 적응을 하는지 못하는지는 좀 다 반반인 것 같아요. 저희 병원은 이제 심사 간호사를 쓰진 않고 저희처럼 이제 보건행정을 전공한 사람들을 심사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주변에 보면 그 정말 심사 못 해먹겠다 해서 임상으로 돌아가신 간호사분들도 많이 봤고요. 또 심사 업무에 나름 만족을 하시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심사라는 일도 딱 시작을 해봐야 이게 이런 일이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심사 간호사 자체를 우대해주는 병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목표로 많은 간호사분들이 심사관리사 공부를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간호사 일을 계속 하시면서 틈틈이 심사관리사 공부를 하셔야지,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오로지 심사과 입사만을 목적으로 임상일을 다짜고짜 그만두는 건 조금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각자 상황에 맞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보험 심사자들을 위한 사이트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개설한 카페는 아니고요. 그 네이버에 건강보험 심사자들의 모임이라는 비공개 카페가 있는데, 아마 가입 신청하면 가입 승인이 다 되실 거예요. 완전히 그 실무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한 카페라 실무 경력이 없으시거나 또 심사 일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 카페를 둘러보시면 좀 이게 다 무슨 말이야?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보험 심사 업무 자체를 위한 카페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도움은 되실 거예요. 저는 이제 매일 여기서 또 배우고 공유한답니다. 영상 속 키보드, 은근히 키보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요거는 제 사비로 산 거고요. 병원에서 주는 키보드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브랜드명이 비프렌드 GK4라는 키보드이고, 그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비용은 그 3만원, 4만원 했던 것 같아요. 아까 한번 얘기했지만 보험심사관리사 이제 저는 작년에 합격을 했고요. 점수가 75점이었나? 생각보다 너무 고득점이 나와서 놀랬어요. 그리고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증에 대해서도 그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시험 직후에 세세하게 적어놨거든요. 영상 올릴 때 본문 내용에 이 블로그 링크를 같이 달아 놓을게요. 아마 그거는 이렇게 말보다는 글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실무 경력 혹은 심사 전산을 몰라도 심사관리사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공부 자체는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합격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런 이제 심사 전문 용어나 뭐 수가 용어, 또 심사 전산이 돌아가는 시스템 같은 거나 보건복지부, 심평원, 공단, 무슨 위원회, 또 병원 내 심사팀 등등 여러 가지 부서들 체계에 익숙해지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공부 시간을 길게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쳐볼만 하고 당연히 합격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그 달린 댓글에 대해서는 다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대답이 당연히 부실할 수도 있고
또 만족이 안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병원의 보험심사과라는 부서와 이 직업이 참 외로운 직업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외부에서 우리 직업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또 내 직업은 딱 이거다 할 그런 이름도 없어서 좀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하는 일, 내 직업을 설명을 하려면 여러 가지 또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간혹 암보험, 실비보험 이런 걸 뜬금 상담해달라는 지인들도 많아요. 어느 직업이 안 그렇겠냐마는 참 외롭고 또 혼자 소남을 자주 느낄 수 있는 직업이에요. 제 친한 친구들도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좀 잘 이해를 못하기도 하고, 또 저는 이제 이렇게 같은 업무를 하고 이걸 목표로 하는 분들과 함께 소소하게나마 교감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있고요. 아무쪼록 저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해야 할 게 많고 더 배워야 할 게 많은 사람